청정자연과 섬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넉넉한 바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여수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백야도에서 직선거리로 약 5.2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 백야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바닷길을 20분 정도 달리다 보면 다도해의 푸른 바다를 품에 안은 섬, 계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정관역 섬들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계도는 주위의 섬을 거느린다는 의미로 덮을 개를 써서 계도라 불리는데요. 서남쪽에 우뚝 서 있는 천재봉과 봉화산이 마치 멀리서 바라보면 개의 두 귀가 쫑긋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 개섬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북쪽의 일부 간석지를 제외하면 암석 해안이 대부분이고 남쪽은 높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기암 절벽은 계도의 또 다른 모습으로 신비로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도는 동쪽과 서쪽이 서로 다른 어업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쪽이 지금 요 바깥쪽은 망망대해입니다. 우리 계도 요 평풍처럼 딱 안 따주고 여기는 지금 파도 극석이 없어요. 요 안쪽도 마찬가지지만 저기서 신바람이 오면 다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동부 쪽은 기름업, 서부 쪽은 잡는업, 여성, 모든 호령 세 군데는 멸치잡이를 하고 화산, 신흥, 월왕, 세계부랑은 기르는업을 했거든요. 옛날에 김양식을 요 앞에 요 보이는 데가 다 김양식장이었습니다. 김양식을 하다가 김양식이 사양길로 드니까 석화양식을 했어. 석화양식이 또 한참 완만히 하다가 또 사양길로 드니까 어류양식을 했거든요. 어류양식을 하다가 어류양식도 또 좀 하양길로 접어드니까 또 전복양식을 했어. 그래서 지금 어류양식은 몇 사람 안 되고 전복양식이 한 15명 정도 될 거예요. 전복양식 하시는 분이.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계도는 2005년 행정자치부가 전남여수 참전복 계도마을로 지정했을 만큼 참전복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계도 전복은 여름에 7, 8월경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는 여기는 이제 수온이 높고 또 먹이를 주게 되면 전복이 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먹이를 주지 않고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복이 계속 크는 게 아니고 잠깐 그 단련되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전복이 육질이 단단하고 그 맛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계도 참전복은 계도 앞바다에서 자란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라 더 쫄깃쫄깃한 육질과 높은 영양가를 자랑하며 지금까지도 계도의 유명한 특산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도의 활어 양식장은 90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데요. 계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양식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로는 지금 양식하고 있는 그 면적이 약 8헥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루가 세다 보니까 어류들이 그 운동량이 많아서 이렇게 살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더 단단하고 건강한 편입니다. 여기 지금 서해안에 잡은 곤쟁이라고 그 치어 키우는데 최고 좋은 사료입니다. 이렇게 살이 오른 우럭, 농어, 숭어, 감성돔은 연중 출하하여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쪽 마을은 예전 이맘때가 되면 마을을 가득 메운 멸치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을 주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닷바람으로 자연 건조시켜 더욱 맛이 좋아진 멸치는 전국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당시 그물을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멸치잡이를 했는데요. 현재는 기계화가 되었지만 그때의 양에도 못 미칠 만큼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수온의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갔고 해수의 그 해류가 좀 바뀌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전문가들도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획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겨울 3개월 빼고는 1년 내내 멸치가 났었는데 지금은 봄에 한 달 반짝 나고 여름에는 아예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 한 10월에서 11월 달 한 2달 정도 잠깐, 그러니까 1년에 한 3개월 정도밖에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4월 한 달 하고 쉬었다가 지금까지 지금 몇 개월 쉬고 있어요. 뭐 멸치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기름값이 안 되니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은 멸치가 마을 앞에 풍성하게 널려있던 모습은 현재는 찾아보기 힘든 과거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버팀목이던 멸치잡이였지만 출항을 하지 못하게 되자 주민들은 마을 앞바다에서 통발 어업으로 문어잡이를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도의 밭농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계도 곳곳에서 푸른빛이 올라온 방풍밭을 볼 수 있는데요. 봄나물로 인기 있는 방풍은 계도의 주요 농작물 중 하나입니다. 봄에 방풍은 육개불락에서 하면 우리 농민들 수입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도 방풍은 해풍을 이겨내고 자라 진한 맛과 향이 난다고 하는데요. 방풍 맛이 가장 좋은 3월에서 4월경 봄에 수확을 하고 이후 꽃이 피기 전에 베어내며 씨가 맺은 방풍은 밭에 다시 뿌려지기도 합니다. 잘라내버려. 이거 너무나 많이 주면 뻗친게 요 추성한 하면서 기부려야지. 나중에 또 털을 캐면 좋아요.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잘라주면 더 연하고 맛있는 방풍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덕 너머의 참깨밭에는 며칠 전 지나간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깨를 서둘러 베어냈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을 타고 불어오는 골바람이 매우 거세다고 하는데요. 올해 깨가 잘 못했어. 참 잘 뗐었는데 저번에 바람에 일이 찌려져 갖고 열 안 했을 때는 참 올해 깨 많이 먹었다 그랬더만. 5월에 심었던 고추가 3달 만에 빨갛게 익어 흠없이 예쁜 청양고추로 자라났습니다. 엄마도 한 30개 넘게 심었지? 올해 고추 농사는 잘 되었다고 하는데요. 따사로운 햇볕에 말린 청양고추는 올 겨울 매콤한 김장김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병이 안 들어서 줬어. 병이 안 들어서. 계도마을 곳곳에서는 곧했던 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내년 농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선착장에 내려 가장 먼저 보이는 화산마을의 뒤편에는 해발 335m의 봉화산과 해발 328m의 천제봉이 하늘을 향해 나란히 솟아 있습니다. 봉화산은 과거 임진왜란 때 정상에서 봉화를 올려 남면의 금오도 봉화대로 신호를 보내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또한 천제봉 뒷산 중턱에는 과거 군말을 키웠던 목장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화산마을에서는 말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하며 천제와 당제를 모셨는데요. 이때 천제봉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화정권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계도는
그 면적만큼이나 많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화산마을을 중심으로 6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마을인 화산마을은 화계면의 앞자인 꽃 화자와 매 산자를 합하여 화산리라 불렀는데요. 개도 6개 마을 중 제일 큰 마을이라 하여 대동 또는 큰 동네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도 6개 마을에 거주하는 총 가구 수는 약 378세대인데요. 그중 가장 큰 마을인 화산마을의 인구수는 약 185세대에 282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길이 갈라지는 삼거리의 가운데에 위치한 화산정은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로 당산나무를 그늘 삼아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화산정에는 화산마을을 지켜온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마녀목이라 불리는 이 나무엔 오래도록 전해오는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 숙종 때 화산마을에 살던 복녀가 애지중지 키우던 전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군마로 차출된 전박의 말이 1년 뒤 어느 날 새벽 느티나무 옆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아버지는 딸에게 사실을 알리러 갔지만 복녀는 숨을 거둔 뒤였다고 합니다. 끝내 닿지 못한 복녀와 전박이의 마음은 느티나무가 아직까지도 품고 있는 듯합니다. 화산정 한편에는 오래된 기념비도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내가 약 한 70%를 외지에서 곡식을 구해서 먹었어요. 그 30% 자급자족은 30%밖에 안 내는 거야. 그 와중에 김한성, 저 공격 있잖아, 김한성이. 저분이 일본 홍인하고 대첩을 개발하고 개도 왔고 이제 그 하동에 가서 걔를 구입을 해다가 빔양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개도가 싹 이제 좀 나서졌지. 그때는 한일합병 때 이제 거의 100% 일본은 수출이 되니까 돈이 됐지. 옛날에는 그 김할 때는 고양이가 개를 돈을 물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단 말이에요. 고양이가 돈을 물고 다닌단 말까지 했지, 그때는. 당시 돈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김양식은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김양식으로 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고 김한승 씨를 위해 마을 분들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화산마을은 화정면에서 유일하게 논농사를 하는 마을인데요. 화산마을의 벼농사는 전체가 친환경 단지로서 우렁이 농법을 활용한 유기농 재배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도 지역은 모두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확량은 전량 농협 계통 출하를 해서 학교 급식으로 출하합니다. 이렇게 개도에서 꾸준히 논농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물이 풍부했기 때문인데요. 개도의 지형만 봐도 높은 산과 골짜기들이 많아 물이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 진막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신흥마을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매우 어려워 집을 짓지 못하고 움막집을 만들어 근 100여 년간을 살았다고 하여 버릴 제자와 군 막자를 써서 진제막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마을 중앙에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름이면 참 여름이 안 뜨겁어. 이러다가 와서 이제 그럴게. 여름이면 이제 이러다가 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쉬면은 살살해 놓으면서 다 습습니다. 흐른 땀도 다 씻어버리고. 마을 정자를 지나 신흥마을 뒤편으로 낮은 능선을 넘어가면 에메랄드빛의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는데요. 해안가의 돌들이 푸른색을 띠어 청석포라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옛날에는
그 초등학생들이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생들이 그리 소풍을 보통 그 청석포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 가면은 노랑바위라고 한쪽으로 노란 바위가 노래 바위가 색상이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있어갖고 경관이 아주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들어는 그 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청석포 해수욕장. 또한 해수욕장 오른편으로 시절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절바위라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그 어르신들 말씀이 자갈이라고 보통 거죠. 그 돌이 많이 뭉치면은 시절바위가 중간 정도 이렇게 뭉치면은 시절이 좋고 그 자갈 돌이 또 이렇게 밀려 나가서 파도에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이 드러났을 때 펴있을 때는 뭐 시절이 안 좋다는 이런 설도 있고 그랬습니다. 시절바위 주위로는 굵은 돌들이 둘러싸여 있어 거센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목욕을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어릴 적 소풍지였던 청석포 해수욕장은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백패킹 성지가 되었는데요. 청석포 오른편 산등성이에 층을 이룬 바위들은 과거 온돌 구들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채석하며 현재 널쩍한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텐트 치기 최적의 장소로 특히 햇볕에 데워진 바위에서 하루 종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저 멀리 하늘과 맞닿은 아름다운 수평선을 감상할 수 있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청석포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신흥마을로 가는 길목 왼편, 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달리목이라는 곳을 지나 월항마을이 나옵니다. 월항은 한자로 달이 뜨는 목이라는 뜻으로 과거 천자봉과 봉화산 자락이 흘러내려 목이 만들어져 이곳을 달리목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를 한자로 달이 뜨는 목이라 해석하여 마을 이름을 월항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월항마을 앞바다는 태풍과 파도가 직접 닿는 거센 지역으로 과거에는 어종들이 다양하고 수산 자원이 풍부했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가 많았던 월항마을에서는 높은 돌담집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높은 돌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넝쿨 식물들을 심었는데 특히 월항마을 돌담에서는 산얼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고 애기들한테도 보내주고 그 악을 아기 등고 연에 살아놓게 애기들 못 듣고 소도 어디 살아도 그걸 따다 보내면요 때가 되면 또 그 소리를 얻어 어른 이럴 때가 됐다고 가는 안게 여기 따다 보내주고 우리 말이 제일 많이 떠고 그 맛이 달고 좋아 멀리 자녀분들께도 보내드리고 어르신들의 간식거리도 되어준다고 합니다. 마을 뒷산 중턱으로는 큰 바위 하나가 눈에 띕니다. 용바위가 옛날부터 그 신적으로도 옛날 많이 그걸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 마음대로 그 주위로 마음대로 나무도 못 피우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나무만 커요. 나무가 그 용바위 보면 크질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전설도 있고요. 옛날 천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가 장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용이 되어 날아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용바위라고 합니다. 등산으로 걸쳐서 많이 댕기고 또 1월달 보면 해돋이에도 많이 가고 여기에서 보면 또 제주가 보여요. 날 좋을 때는.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신비로운 옛 이야기도 함께 간직한 월항마을의 평화로운 하루가
익어갑니다. 마을 서쪽에 숫돌이 많이 난다 하여 숫돌 여자와 돌 석자를 써서 여석이라 불리는 마을. 일제강점기에 개발되어 생산된 납석은 1995년까지 도자기 원료와 타일 원료로 일본과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일본으로 우리 마을에서 한참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여기서 그 숫돌 캔데서 그 돌 광산에 가서 임부로 이렇게 많이 일을 했답니다. 이 숫돌은 지금까지의 여성 마을을 잇게 해준 초석과도 같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과거 마을 주민들이 쓰던 샘도 보입니다. 지금은 좋은 세상이요. 옛날에는 뭐 저거 물이나 펑펑 나온다요. 째작이 나온 걸 들박으로 대갖고 잠을 안 자고 체리 대갖고 명절이 되면 갖고 가서 떡에 묻고 모여오고 여기 와서 빨래하고 그러고 살았어. 여성마을 우물은 그 시절 주민들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여성마을에서 동쪽으로 가면 2개의 벅수가 우두커니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 어린이들이 질병에 자주 시달리자 그 원인을 귀신의 짓으로 생각하여 잡귀 잡신을 모두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자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여성마을 여석복수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전염병이라든가 마을에 어떤 흉한 일이 생기면 그런 것을 이렇게 귀신이 옮기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주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벅수에 보면 이제 남정중 화정여라는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요. 남정중은 상고시대 때 관직명인데 이제 너는 신이 되어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잡신들을 막아라. 그리고 이 화정여 너는 땅이나 물로부터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신들 이렇게 나쁜 것들을 막아라 하고 신에게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마을에도 어느 때인가 이제 이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고 나쁜 일이 자꾸 생기니까 1921년 그 무렵에 이곳 마을 입구에다가 이 마을을 지켜주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벅수 2기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석 벅수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을 지켜왔습니다. 개도 서부 지역으로는 모전마을과 호령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혼역계 해수욕장 뒤로 자리한 모전마을은 마을에 띠풀이 많다고 해서 띠 모아 밭 전자를 써서 모전마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혼역계 해수욕장이라고 불리는 마을 앞 해변에는 모래 대신 파도에 풍화된 동그랗고 부드러운 모양의 자갈이 깔려 있는데요. 파도가 칠 때마다 동글동글한 몽돌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끔 큰 태풍이 불면 바닷가의 자갈이 마을로 밀려 들어오거나 자갈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몽돌 해수욕장 오른편으로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이곳은 육고여라고 합니다. 먼 바다에서 부는 거센 바람이나 태풍을 막아주며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의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며 버텨왔습니다. 모전마을을 지나 봉화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호령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 뒷산 능선이 호랑이 모양을 닮은 호령마을은 옛날 호랑이가 살았다고 하여 호약에
또는 호계라고 부르다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는 호령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소소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장이 동네 사람 갖다 먹으러. 따다 먹으러. 바닥에다 이제 줄을 떼어놓으면 오래되면 생활이 이제 지러갖고 무거운 게 이제 의장 열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걸 따야 돼.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호령마을 앞으로는 조그마한 규모의 모래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계도의 유일한 모래 해수욕장으로서 고운 모래 위로 치는 파도가 잔잔한 곳입니다. 특히 방파제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수심이 완만하여 해수욕하기에 안성맞춤인데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화장실 시설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코스 등산로가 여기로 시작되다 지점이다 보니까 또 등산객들도 출발하기 전에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화장실 시설이 재작년에 시에서 해줘가지고 지금 해수욕하신 분들이나 등산하신 분들이 화장실 이용에 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수욕장으로 가다 보면 예전에 빨래둔벙이라 불리던 오물터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수도시설이 없었던 시절 마을 주민들의 빨래터로 쓰였지만 마을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며 현재는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먼 바다의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 육고여가 있어 호령마을 포구는 오늘도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계도는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섬입니다. 여수와 가깝기도 하고 청정해역과 황금어장을 잘 갖춘 덕분인데요. 갯바위 낚시를 하거나 배낚시를 즐기는 모습들을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계도에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바로 등산과 트레킹을 즐기시는 분들인데요. 바닷가 넓게 펼쳐진 계도 사람길을 걸으면 계도의 여러 마을을 2시간 안에 살펴볼 수 있고 봉화산과 천재봉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계도 산행을 해보니까 그 트레킹 하면서 기암 절벽과 바다를 같이 보면서 걸을 수 있어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 제가 섬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는 그 댐이 있을 정도로 정수장이 있을 정도로 그 산이 그 숲풀이 우거지고 산세가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계도 사람길은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막걸리의 명가로도 잘 알려진 계도. 술도가라고 오래 불려온 계도 주조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한 계도 막걸리를 탄생시킨 곳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계도 막걸리는 천재봉의 맑은 물로 만들어 그 맛이 아주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저 천주봉 원당에서 내려오는 물이 좋아. 계도 물만큼은 진짜 계도는 맛있어. 술을 만들어도 맛있고 그렇게 한정해 죽지. 계도 막걸리는 계도에 오셨던 분들도 먼 길을 마다 않고 다시 발걸음하게 만드는 맛이라고 합니다. 마을 입구마다 들어서 있는 버스 정류장이 눈에 띄는데요. 계도 사랑마을 버스라고 해서 앞전에는 주 3회를 운행을 했어요. 첫째 왔을 때는. 근데 수지 타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침에 여수 가실 분들 육개부락 돌아서 모시고 와서 여수 보내고 오후에 또 갔다 오신 분들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루에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을 향해 달리는 계도 사랑 마을 버스가 정겨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개도는 섬 지역이지만 아이들 교육에 부족함이 크게 없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어린이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뭐 시내에 있는 거는 다 있어요. 유치원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1969년에 설립된 여수 개도중학교는 2000년 여수 화정초등학교와 통합해 지금까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 그럽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너가 면소재지 가지고 갈래? 학교를 가져갈래?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는 학교를 가져갈란다. 면소지 필요 없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우리 개도로 오고 백야들은 면소지를 왔는데 지금도 화정면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데가 우리 개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 개도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개도로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애기들 좀 많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선박남회가 개최가 되게 되면 여기도 육지가 될 거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와서 살기 좋은 개도에서 와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이장님의 바람처럼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라나는 활기찬 개도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봉화산이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게 감싸고 있고 마을 저마다에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섬. 개도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